그 다음에 위자, 위로 받아야 되겠다. 금전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위자료 청구 대상은 뭐냐?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될 거냐?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소송 사건이기 때문에 가사소송 다류 사건입니다. 다류 사건. 그리고 그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위법이라는 것은 법 위반이죠. 법 위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 750조 규정하고 있고요. 751조는 재산 이외라는 것은 재산 이외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거죠. 재산 이외의 손해, 결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 75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 민법 75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혼해제. 당연히 약혼해제에도 손해배상 조건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법 806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 정신상 고통, 정신적 고통, 정신상 고통,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돈으로,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아야 되겠다. 위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약혼 해제 시에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이런 조문들은 민법 843조를 통해 가지고 다 준용되는 겁니다. 준용되는 최초의 규정이 민법 806조에 있다. 그 다음에 시부모나 장인, 장부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건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부부 중 일방이 하는 겁니다.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를 향해서 하면 안 되고 부부 구성체 일방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례를 보시면은 이럴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 인정된다. 그런 판례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 판례 사안인데요. 부부가 장기간 별거로 판단되어 부부 생활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외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손해를 받은 게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불화가 장기가 되는 동안에 파탄난 상태라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과연 손해가 있을 것인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미 서로 상대방이 아마 다른 이성들을 찾아가지고 살고 있을 거라 이런 체념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기간 언제까지 청구할 수가 있느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 무작정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협의혼, 재판상 이혼 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된다. 이 기간은 지나가게 되면은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혼한 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라는 건 언젠가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질의사항인데요.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남편 명으로 예금과 부동산 5필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개 재산별로 일일이 2분의 1씩 이런 청구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물론 현물분할이 제1순위가 되면 1순위, 현물분할이 1순위가 되지만은 현물분할 청구했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금전분할을 명할 수도 있고 경매분할도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위자료 채무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어요? 위자료 채무권. 재산분할 채무권은 2년이라고 했죠. 재산분할 채무권은 2년, 위자료 채무권은 3년. 3년 있죠. 3년이 지나면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언제까지 물건을 릴 수는 없다. 이거죠. 3년이면 3년 시효가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위자료 채무권을 행사해야만이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